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TV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점심에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오는데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습니다. 영상 기온을 유지하면서 이제 따뜻한 봄 기운이 드는데요.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로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요. 이런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여러분들 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생활 모든 전반에 걸쳐서 따뜻한 기운이 맴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한번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 9일이면 이제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선거 전에 여야 새만금에 대한 공약이 있었는데요. 여당과 야당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새만금과 전라북도를 특별자치도를 신설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당 쪽에서는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정당 간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 공통점 중에 하나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새만금이 최근 들어서 가장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새만금 국제공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분들은 트라이포트 중에서 공항, 항만, 철도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주변 지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그 새만금 국제공항이 날개를 달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와 함께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새만금은요,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공항과 항만, 철도, 그리고 도로망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현재 구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땅값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SOC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하나 IC 나들목만 생긴다고 해서 지가 상승폭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도가 하나가 들어와서 역세권이 들어오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과 항만이 들어옴으로 해서 기업들이 유치가 되는데요. 그 주변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인바운드에 있는 개발 가능한 지역들이 땅값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들 흔히들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새만금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도로공항, 철도, 그리고 이런 모든 SOC 인프라가 지금 엄청나게 빨리빨리 구축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보다도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클 것이고 그 주변에 미치는 파급력 또한 대단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2028년도에 개항 예정인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주제는요, 전라북도 50년 수건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자, 새만금 국제공항 날개 달았다라고 하는 기사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보게 되면 전라북도 50년 수건 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드디어 자, 여러분들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사실 전라북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그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협의가 끝났는데요.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 절차에 본격 돌입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새만금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새만금 국제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여러분들 자 9월 달에 국토부가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하고 그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법정 보호 영향 검토 등을 이유로 두 차례씩이나 보완을 요구하면서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새만금 국제공항 정말 날개 다를 수 있을까? 정말 개항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그리고 정당 중에 일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혹시 무산되는 게 아닐까 라고 하는 이런 말까지 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올 1월 달에 국토부가 제출한 2차 보완 제출 사항에 대해 환경부가 2월 28일자로 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협의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해 5개월 만에 드디어
마무리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기재부와 사업비 협의, 국토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서 기본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기본 계획 고시, 대형 공사 입찰 방식 등을 결정, 기본 및 실시 설계, 착공 그 순서인데요. 등을 거쳐서 드디어 2028년도 완공할 목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새만금은 여러분들 드디어 비행기가 날게 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정말 그렇게 될까? 아니면 안 될까? 이런 고민 속에서 투자를 머뭇거리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제는 시간의 문제고, 지금 현재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공통 그 공약이 무엇이냐면 새만금 조기 개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지가 될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항만하고 철도하고 도로가 들어가는데 공항이 빠진다? 여러분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공항이 들어감으로 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지이며 신산업 중심지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바로 새만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요, 아, 이곳이 정말로 대단한 곳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28년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철도라든지 도로망 이런 모든 인프라가 모두 2030년도 이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새만금은 2030년도 이전에 새만금 개발의 78%를 써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개발 심리가 가장 극대화가 되는 시점이고 땅값이 최고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새만금은 이미 달려서 이륙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륙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가해야 되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능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비행기가 뜰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비행기는 떴습니다. 새만금은 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비행기가 뜨면은 이륙해서 하늘로 향하여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에너지는 덜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비행기는 창공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지금 바로 그 시점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이 땅값이 가장 극대화가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보는 시점은 비행기가 가장 정상에 올라가는 시점, 바로 그 시점이 2030년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2022년도로서 정말로 시기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요? 지금 투자하시는 분은 여러분들 기회비용을 상실하지 않고 최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면은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가는 그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부분들이 바로 새만금 남북 이축도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남북 이축도로는 엄청난 큰 영향권에 들어오게 될 거고, 부안에서 해당이 되는 도시지역은 바로 개화리, 의복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화리 의복리에 있는 도시지역에 있는 특히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에 대한 집가 상승은 더욱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화리 일대 또는 의복리 일대에 주거지역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회사에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금대에 맞춰서 여러분들 정말로 토지 투자를 통해서 정말 돈을 벌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